백제 의자왕대 정치운동 태자 책봉을 중심으로 이걸로 이제 발표를 하기로 한 코극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것들은 뭐 크게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의자왕대 태자 관련 문제 제기랑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태자 기록과 친위 장면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태자인지, 그리고 이 태자 책봉이 누가 됐는지에 대한 규명을 통해서 우리가 백제 후기의 정치사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태자라고 하면 정말 한 명의 태자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기록상, 의자왕대 기록상 등장하는 태자만 5명이나 나와요. 역사상 동시대 태자가 여럿 있었던 적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게 이제 삼국시대 안에서. 그런데 사실 백제 본기의 기록을 본다면 일반적으로 원자 아니면 뭐 장자 이런 식으로 이제 태자 책봉 기록이 있는데 한 명씩만 나오고요. 여러 명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태자를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이 태자들 중에서 좀 더 명확하게 태자로 보이는 사람이 분명 있을 것이고, 그 비교적 태자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냥 기록상 오류라던가 아니면 그때 당시 시대적으로 그냥 왕자를 태자로 그냥 퉁쳤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적 태자로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이제 세 명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부여 강신이거든요. 이 부여 강신 같은 경우에는 일단 태자로 언급되는 게 책보원고밖에 없다는 점이 조금 태자로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부여 강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언급이 사실 그 의관을 요구한 그 상황에서의 기록이라던가 아니면 이 지금 책보원고의 기록 외에서 외적으로 다른 기록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람을 태자라고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여숭은 사실 부여융이라는 사람과 되게 행적도 비슷하고, 그리고 피위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 이제 정황이 있기 때문에 부여숭은 사실 그냥 부여융의 오기, 뭐 다른 이제 피휘 정도로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부여풍인데, 부여풍은 일본 서기에서 이제 태자로 기록이 됩니다. 사실 부여풍을 지칭하는 그 표현이 고왕자라는 표현을 이제 사서에서는 많이 쓰는데, 이 고가 뭐 옛고자 이 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왕자라는 표현을 쓴다는 점에서 사실 이 부여풍이 과연 의자왕의 아들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의문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사실 이걸 공부하면서 되게 놀랐던 건 뭐냐면, 부여풍에 대한 기록을 쭉쭉쭉 보는데 부여풍에 대한 기록에서 의자왕과의 명확한 관계가 드러나는 기록이 없더라고요. 태자를 부여 강신 숭풍에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건 부여융과 부여효거든요. 부여효가 태자냐 부여융이 태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극명하게 갈리는데, 삼국사기에서는 일괄적으로 초기에 이제 부여융이 태자에 올랐다라고 이제 써 있거든요. 근데 올랐다라고 써 있고 나서 백제가 멸망할 시점에 언급되는 태자는 의자왕 초기에 태자로 책봉되었던 융이 아니라 갑자기 부여효라는 사람이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태자라고 언급이 됩니다. 삼국사기에서는 정말 일관적으로 부여효를 태자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공기 의자왕 편에서도 당나라가 이제 신라랑 같이 쳐들어와가지고 백제가 멸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사비성에서 이제 의자왕이 사비성을 탈출하고 웅진성으로 도망치는데, 그때 이제 삼국사기에서 언급한 건 태자효입니다. 삼국사기 기록에서는 초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융을 태자로 책봉했다라는 기록을 했는데, 의자왕 후기 말년에는 효라는 존재를 이제 태자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과연 왜 이런 그 양상이 벌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면요. 일단 의자왕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늦은 나이에 원자로 책봉이 됩니다. 사실 태자를 책봉을 할 때 일반적으로
나이가 40에 이르러서야 태자를 책봉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에서 과연 우리가 이 의자왕의 늦은 태자 책봉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취약한 기반으로 보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해동증자라는 표현도 자신의 그 어떤 효를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약간 그 자신의 반대 세력들의 그 반대를 물리치고 이제 태자로 석봉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이 의자왕이 즉위하자마자 친위정변에 단행을 해서 국왕의 어머니가 죽자마자 친위정변 단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상당히 많은 숙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의자왕이 친위정변 일으키고 나서 2년 만에 부여용을 태자로 책봉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사실 가장 사료상 신뢰할 만한 것이 그 중에서도 이제 당대 기록인데, 대표적인 게 이제 당평 백제국비입니다. 이 당평 백제국비와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유인원 기공비인데, 당평 백제국비의 연대가 660년 8월 기사석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비성 함락, 웅진성 함락이 대략 7월에 이루어지거든요. 660년 7월에 이루어지는데, 이 당평 백제국비가 백제 평정하자마자 쓰였다는 점에서 사실 우리가 이 당나라 당대 기록의 신뢰성을 감안을 하자면 태자가 끝까지 융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대목이에요. 이 당나라 기록상 태자 융이라고 적혀 있는 게 허투루 적힌 게 아니라 진짜 태자 융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태자 융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부여용을 태자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당하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런데 삼국사기 기록을 과연 무시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삼국사기가 유독 이상하게 태자 효를 강조하는 그 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신당서, 구당서, 일본서기에서는 잡혀간 사람을 50여 명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포로의 숫자를 50여 명으로 잡는데, 삼국사기는 갑자기 뜬금없이 88명을 제시합니다. 이 태자효라는 그 모습, 그 지위 자체가 과연 그냥 삼국사기 기록은 당대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느냐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 부분을 통해 그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소왕이라는 표현이 어쨌든 다른 왕자들과 다른 지위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의자왕 말년의 어떤 정치 변동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대표적으로 등장을 하는 게 요부라는 존재예요. 의자왕 말년에 등장하는 정치적 변동이에요.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정치적 변동으로는 좌평 성충이 투옥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투옥됐다. 그리고 서자 41명을 좌평으로 임명했다. 그리고 백제가 멸망할 시점에 어디서 막아야 되느냐를 가지고 좌평 의직과 달솔 상영의 대립이 보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좌평 의직 편을 들지 달솔 상영 편을 들지 의자왕이 결정을 못하다가 결국에는 지가 유배보냈던 좌평 흥수한테 물어보다가 결국에는 황산벌까지 가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적절한 시기에 박지를 못해서. 이런 정치적 대립과 요부의 등장이라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태자책봉의 내용과 함께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삼국사기 백제 본기 의자왕편 그 후기에 의자왕을 데리고 가는 사람이 효입니다. 근데 이거랑 똑같은 기록이 당나라에서도 나오는데, 문제는 똑같은 기록이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 주체가 효가 아니라 융이에요. 사비성을 버리고 의자왕이 튀어버리니까 갑자기 둘째 아들 태가 찌가 왕이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거든요. 근데 태자의 아들 문사가 융한테 가가지고, 그러니까 효의 아들 문사가 융한테 가가지고, 야 우리 망했어. 우리 그냥 항복하자. 당나라한테 얻어맞기 전에 그냥 항복을 하자라고 하니까 융이 그냥 그 말 듣고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융이 어떻게 보면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지를 못해요. 사실 부여융이라는 존재는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태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여효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부여효가 655년에 어떤 정치적 변동이 내부적으로 있는 상황 속에서 부여효와 그 후원자 또는 어머니일지 후원자일지 이제 기록상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후원자인 은고와 함께 어떤 정치적인 실권을 잡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의자왕의 태자는 누구냐? 저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짓자면 부여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부여효를 우리가 그냥 허투루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고, 이러한 의정 때의 태자 책봉 문제는 사실 정치적 변동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발표 주제로 정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